어쨌든 요즘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경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시긴 했어요. 그런데 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금들이 없어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뭐 신탁공매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수탁자산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는 가격대가 비싼 거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결국 이분들은 결국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만석구님께서 보실 때 경매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소액 투자하는 대상 물건으로 예를 들면 뭐 빌라, 오피스텔, 상가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소액 투자 를 바라고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네. 공부가 좀 충분하지 않으면 네. 생각보다 리스크가 되게 곳곳에 위험들이 막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덜컥 자기 자본이 몇천 들어가는 이런 자기 자본이 대출 끼고도 자기 자본이 몇천 들어가는 거는 자제를 좀 하시고 일단 소액이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자기 자본이 한 1, 2천 정도 들어가는 뭐 인천이나 뭐 경기도 외곽 쪽 빌라는 대출 받고 그러면 적게는 1, 2천부터 뭐 2, 3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낙찰 받는다면 이제 인테리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임대할 때 인테리어 좀 비용 좀 투자하시고 임대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전체 경매 절차, 공매 절차를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직접 경험을 하니까 전 과정을 한번 겪어보시면 아 이게 공매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정말 살아있는 공부가 되거든요. 일단 소액 투자로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좀 적은 투자는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의 이제 빌라. 물론 이제 현장 조사하면서 빌라의 상태 또 그 매매 시세, 임대 시세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뭐 운 좋게 그게 나중에 이제 재개발 구역에 이제 들어가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빌라 투자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라고 있는데요. 지분 투자. 지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부동산을 뭐 두 명이 2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다. 뭐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분은 이제 만약에 그게 1억짜리다 그러면 2분의 1씩이면 5천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은 좀 경쟁률이 이제 많이 올라서 좀 싸게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한 7, 80%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5천이면은 70%면 뭐 3,500이잖아요. 대출 조금 끼면 자기 돈이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해결하는 이제 해법이 필요하긴 한데 제일 간단한 해법은 상대방 지분권자한테 조금 붙여가지고 넘기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요즘 이제 농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농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의 중요성을 또 여실히 느끼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농사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70% 80%에 받아서 조금 마진 붙여서 그 농사 짓는 분한테 이제 팔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액 투자가 이제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 최근 이제 많이 강화됐는데 그건 이제 좀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받고 상당히 소액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농지 지분은 지방에 조금 외딴 농지 같은 경우는 뭐 지분이 뭐 500짜리도 있고요, 뭐 200짜리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상대방이 이제 사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건 이제 또 별도의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또 지하 상가를 좀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지하 상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가 잘 안 나간다. 그런 이제 선입견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하 상가 또는 뭐 빌라 지층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물건의 현황의 어떤 하자인 거죠. 현황의 하자. 근데 그 하자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면 근데 의외로 또 지하 상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단 말이에요. 창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지상은 임대료가 비싸서 특별히 뭐 좋은 사무실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게 받으면 그만큼 누군가 싸더라도 원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의외로 지금도 몇 개 있습니다. 지하상가. 근데 임대 수익이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그 지하상가에 지금 뭐가 들어가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 아,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아, 사무실. 지하에도 사무실로 들어와서 쓰시는 거네요. 사무실 겸 뭐 창고 겸 이렇게 쓰십니다. 그 예전에는 뭐 지하상가 이제 몇 개 공매로 받았는데 임대하다가
심지어 매각 다 하고 나왔습니다. 매각도 돼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임차인들이 매입을 하시죠. 뭐 임대료 주는 이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라, 그런데 빌라 안 팔리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지분 너무 어렵지 않아요? 또 지하상가, 그 요즘에는 지하상가 뭐 안 팔리던데 뭐 임대가 되나요? 되게 막 약간 부정적인 분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물건마다 다 다른 거죠,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 일반론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물건마다 다 다릅니다, 상황이.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듯이 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모든 부동산이 각각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조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관리를 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뭐 어쨌든 현장의 이해관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오픈 상가, 뭐 동대문 쇼핑몰, 네. 무슨 두타 뭐 이런 거. 테크노마트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오픈 상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오픈 상가는 절대 망하는 지름길이다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물건들이 나오니까 이 물건에 뭔가 이 물건만의 뭔가 히스토리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이제 추적하다 보니 네. 뭔가 이제 돈이 될 만한 이제 정보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투자한 것 중에 이제 임대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공개 정보를 그 주변에 이제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제 얻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임차인들이 있는데 네. 임대료가 과연 얼마 나올 건가? 그거는 뭐 기록에 임대차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임차인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알려주겠나요?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네. 직접 중개한 중개업소 사장님. 네. 근데 그 중개업소 사장님도 함부로 또 이걸 알려주실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죠? 업무상 비밀 유지 뭐 이런 것도 네. 있고요. 예, 근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알게 됐고, 아, 임대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좀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다. 오픈 상가지만. 예, 그래서 투자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상의 전환이라면 발상의 전환인 거고, 워렌 버핏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대중의 심리와 이제 반대로 네. 투자를 하는 거. 대중들이 이제 공포에 빠졌을 때 자기가 이제 탐욕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결에서 남들이 피하고 막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한번 현장 조사하고 네. 현장에서 뭐 물건의 어떤 가치를 좀 찾아내고. 근데 모든 물건이 그렇지는 않죠. 네. 현장 조사했는데 정말 되게 쓰레기 물건이네. 그런 물건도 되게 많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현장에 가서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이게 잘 걸리면 정말 몇 천을 벌 수 있는 네. 그 정도 노력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얘기가 또 기본에 충실하자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그 현장 조사의 중요성 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액 투자로 하려면서도 뭐 빌라는 이래서 안 돼, 또는 뭐는 뭐 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기본에 충실하게 현장 다 잘하면 그 중에서 분명히 발상의 전환으로 이게 수익률도 나오고 임대 수익도 높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